여기 10,000원 한 장이 있습니다. 이 돈은 며칠 교통비가 될 수도 있고 찰나의 택시비가 될 수도 있고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쓰이는 것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10,000원. 그렇다면 이 한 장으로 우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한 식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회사랑과 함께 보러 가시죠. 고양시 일산 서구 덕유동에 위치한 10,000원의 행복이란 초밥집에서 대표 메뉴를 주문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착오가 있어서 이게 원래 모둠초밥이어야 되는데 그냥 연어초밥으로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메뉴 하나하나는 다 10,000원이에요. 이곳은 가게 이름 그대로 10,000원 한 장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라고 하는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파는 다른 초밥 같은 경우는 8피스에 10,000원인데 이 광어만 유일하게 5피스에 10,000원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곳에서 쓰는 광어가 굉장히 큰 퀄리티가 좋은 양식 광어를 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곳 초밥에 올라가는 회는 다 길고 두툼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단가가 맞지 않아서 광어 같은 경우는 5조각씩 파는 것 같습니다. 광어 등살이 4조각 들어가 있고요. 광어 지느러미살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초생강과 락교가 돼 있고요. 마트에서 초밥을 사면 주는 조미간장도 들어 있습니다. 이곳은 포장 전문점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도시락처럼 간소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형식으로 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짠! 이렇게가 한 조각이에요. 여기서 회는 와우, 이 정도 광어 크기면은 마트 초밥으로는 9-3조각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밥은 딱 이 정도고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떡처럼 뭉친 게 아니고 그냥 밥알 하나하나 형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붙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와사비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생와사비로 익숙한 조미된 생와사비가 들어가 있고요. 회만 따로 간장에 찍어서 같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초밥의 밥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서 파는 초밥하고 비슷한데 그것보다 밥알이 조금 더 생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마트 초밥을 먹을 때가 항상 늦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늘 밥이 조금 딱딱하거나 설익은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트 초밥에 비하면 크게 호불호 갈릴 거 없는 편하고 친숙한 초밥 밥 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간 광어 같은 경우는 거의 활어에 가까운 식감이에요. 쫄깃쫄깃하고 조금은 탱탱한 느낌, 그리고 굉장히 큰 사이즈의 양식 광어를 쓰다 보니까는 양식 광어 특유의 기름진 맛도 충분히 들어있고 처음엔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시작해서 고소함, 담백함으로 마무리된 광어 초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활어에 가까운 식감 때문에 이거 조금 질기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큽니다. 지금 개수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 비주얼을 봤을 때에는 10,000원 한 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어 지느러미살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어 지느러미살 특유의 강렬한 고소함은 언제 먹어도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선 광어 지느러미살 특유의 아삭아삭한 식감을 시작으로 적당한 새콤함, 적당한 달콤함, 그리고 적당한 기름짐, 이 세 가지가 나름 선을 지키려고 했었던 광어 지느러미살 초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밥이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많이 못 먹을 것 같다 라고 할 때 이 광어초밥 5개짜리를 사서 살짝의 허기를 달래거나 아쉬움을 달래는 용도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짠! 연어초밥이에요. 이 연어초밥도 똑같이 10,000원. 광어초밥에 비해서 3조각이 더 들어갔을 뿐인데 훨씬 더 푸짐하고 10,000원 한 장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흰색 껍질이 붙은 연어가 있거든요. 이건 뱃살 부위예요. 이 뱃살 같은 경우는 매 세트마다 들어가는 것 같진 않고요. 약간 랜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등살과 뱃살 둘 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자체의 기름짐은 포근하게 입안을 덮어주는 느낌입니다. 느끼한 걸 잘 못 먹는 저는 이 연어 자체를 평소에 많이 즐기진 않거든요. 근데 초밥 자체의 간이 이 기름짐을 잡아주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연어가 정말 딱 기분 좋은 고소함으로만 남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기름지고
두툼하고 확실히 아까 등살보다 더 기름지고 조금 더 씹는 맛이 있었습니다. 이 씹는 맛이 있던 이유는 등살보다 조금 더 두툼하게 썰어줘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초밥이 단순히 회가 크다고 해서 맛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회 자체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맛이 나는 것 같거든요. 기름짐이 많이 느껴지고 연어 특유의 냄새는 비교적 많이 안 느껴지지만 비린맛 또한 전혀 안 느껴지고 고소함 때문에 연어를 찾는 분들이 즐기기에 최적의 초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렇게 5조각만 봤을 때에는 뭔가 아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연어는 살도 두툼하고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가져가니까는 밥도 그렇게 식을지도 않고 퀄리티, 맛, 가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마트 초밥의 상위 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밌는 게 연어 초밥을 주문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회용 통을 주거든요. 이 안에는 짠! 연어에 올려 먹을 수 있는 타르타르 소스를 버무린 양파도 들어있습니다. 약간 연어로 만든 요리를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 초밥도 요리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금 더 다양한 맛을 연어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초밥을 먹으면서 들은 생각인데 안에는 생와사비가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와사비의 매운맛이 많이 느껴진다 라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살짝 티만 내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와사비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여기 있는 초밥은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이 회덮밥도 똑같이 10,000원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 편이고요. 회도 일단 많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초고추장은 따로 이렇게 챙겨주셨고요. 이걸 굳이 다 넣을 이유는 없고 기호에 따라서 적당히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회는 진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구성은 조금 특이하게 새싹 채소랑 날치알, 연어랑 광어회, 그리고 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일단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회의 양인 것 같아요. 이곳이 초밥도 하나하나 다 두툼하게 해주잖아요. 초밥 못지않게 여기 있는 회덮밥도 회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가 많은 회덮밥을 먹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새싹 채소 특유의 약간은 쌉싸름한 맛, 웰빙 회덮밥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서 이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니까 참기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해서 집에서 먹게 된다면 참기름을 따로 뿌려도 되지만 그래도 참기름까지 뿌려져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기에 참기름이 뿌려져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니요, 뿌려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새싹 채소 특유의 그 풀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맛 조금 느껴지는 회덮밥이었습니다. 그냥 웰빙 회덮밥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10,000원의 행복이라는 만원 한 장으로 회나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초밥집의 메뉴를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2번째 촬영이에요. 한 번은 촬영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지금 재촬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2번 제가 먹어본 결과 여기는 추천해 드릴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10,000원이라는 돈은 마트에서 먹는 초밥하고 가격은 비슷합니다. 근데 마트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초밥을 만들어준다는 점과 두툼하고 길쭉한 회, 이 2가지 포인트가 이곳을 추천드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리뷰에서 소개 못했지만 생새우가 올라간 것과 그리고 구운 연어가 올라간 것까지도 먹어봤거든요. 생새우 초밥 먹어봤던 것 중에서 제일 큼지막한 게 올라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초밥 자체의 회 퀄리티는 정말 많이 신경 쓴다는 게 느껴지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매운탕 거리를 가끔씩 서비스로 줍니다. 왜 가끔씩이냐면 제가 첫 번째로 리뷰할 때 테이크아웃 했었거든요. 그때는 따로 서비스가 없었어요. 매운탕 거리 챙겨준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가 대신 픽업하러 갔는데 매운탕 거리도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서비스로 주셨대요. 근데 그냥 광어 한 마리 다 줬어요. 그 팩에 광어 머리, 광어 전체 뼈, 그리고 광어에 있는 내장까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내장을 보면은 물론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안 먹는 내장 부위까지 들어있어서 약간 신기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곳에서는 가끔 가다가 매운탕거리도 따로 챙겨주니까는 양념하고 다른 재료를 사서 매운탕까지 끓여가지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를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마 광어초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만원의 행복이라는 이름답게 모든 메뉴가 다 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장님도 퀄리티를 놓치기 싫어서였는지 5피스에 만원이라는 거는 일반 손님이 봤을 때에는 어떻게 5피스로 배가 차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 이 회 자체의 크기나 퀄리티를 봤을 때에는 그런 아쉬움은 전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그 첫인상에서 5피스에 만원인 거는 어떤 분은 조금 아쉽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가 조금 안 좋습니다. 덕이동 근처에 사신다면 배달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자차를 이용해서 퇴근 후나 시간 되실 때 픽업해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회사랑은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밥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 그리고 신기한 음식을 소개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